이제 75번째 출제 테마 유치권 성립, 그리고 이어서 76번째 테마 유치권자의 권리 의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권은 38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유치권 굉장히 중요한 테마죠. 그래서 내적으로는 첫 번째 유치권 성립이라는 거 A급이죠. 그래서 그 유치권이 과연 이런 경우에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그 여부를 사례를 통해서 구별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76번째 테마입니다. 과연 그러면 그자가 유치권자가 됐다, 유치권이 성립해서 유치권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 유치권자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고 없고 어떠한 의무가 있고 없음을 역시 사례를 통해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외적으로는 우리 임차권하고 또 연계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자, 먼저 387페이지 유치권 성립입니다. 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밑줄되어 있는 동그라미원 1번부터 해서 5번 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이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특히 중요한 게 네 번째죠. 관하여 생긴 채권. 그래서 채권과 이 목적물, 물건이나 유가조건, 이 목적물 간에 결련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끈끈한 관계. 그래서 결련 관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결련 관계가 있으면은 기본적인 네 번째 요건을 충족해서 나머지 요건이 충족된다면은 유치권이 발생하지만 이 결련 관계가 없다면은 그때는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결련 관계 이제 중요한 게 우리 판례에서 어떤 거는 결련 관계가 있고 어떤 거는 결련 관계가 없다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련 관계 인정되는 게 우리 비용 상환 청구권, 우리 쪽 임대차에 보면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 있죠. 그래서 이제 임차권하고 연계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게 바로 그 말이죠.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 그리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우리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그리고 권리금 반환 채권, 그리고 우리 매매대금 채권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죠. 자, 그래서 우리 임대차하고 연계해서 봐야 된다. 한권 446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446페이지. 자, 두 번째 밑에 표를 보시면은 자, 그중에 비용 상환 청구권 있죠. 여기 쭉 보시면은 자, 그 유치권 행사 여부, 유치권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은 결련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나머지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은 그 자에게, 즉 임차인에게는 유치권이 성립한다. 즉 유치권이 발생해서 유치권자가 된다라는 거죠. 자, 요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 시기 이건 좀 구별을 해야 되죠. 자,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유익분은 임대차가 끝났을 때, 요때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유치권 성립 여부하고 그 다음에 임차권 연계를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유치권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유치권자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고 없는지, 의무가 있고 없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권 386페이지입니다. 유치권자 권리 의무표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권리가 있고 몇 가지 의무가 있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게 결국 유치권은 유치할 수 있는 권리죠. 즉 뭐다?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어떤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났어요. 그자에게 내가 만약에 유치권이 있다면 그자가 새로운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권자 청구로 또 나한테 넘겨라. 그건 내 거다. 라고 인도를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예요? 나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권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결국은 뭡니까?
유치권자에 대해서 새로운 신소유자인 제3자죠. 이 제3자에 대해서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죠. 유치권의 본질은 뭐다? 물권이다. 물권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본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듯이 역시 권리도 마찬가지고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경매권,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유치권자는. 그렇지만은 우선 변제권은 없다는 거. 그래서 무엇이 있고 없는지 요거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 요게 이제 출제자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치권을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자, 유치권 사례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치권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갑이 X 건물의 소유자예요. 소유권자예요. 물권적 관점에서는 소유자예요. 물권 관점에서는. 자, 채권 관점에서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인. 즉 임대차를 을하고 체결을 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임차인이 살다가 보존 또는 개량을 위해서 수리를 했어요. 딱 완료를 지었습니다. 이때 과연 이 임차인에게는 유치권이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죠. 첫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기억이 나면은 내가 가르친다 이놈아 이렇게 해야 그렇죠. 할 수 있겠죠. 자,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기억이 안 된다면은 우리 한 권 387페이지 펴놓고 하는 거예요. 펴놓고 닦아놓고. 자, 첫 번째 밑줄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배제 특약 없이 뭐 특별한 특약이 없잖아요. 배제, 유치권 배제한다, 뭐 원상회 먹은다 이런 거 없죠. 그래서 그 유치 임대차 체결할 때 항상 보면 임대차 계약서에 끝에 특약으로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임대차 종료 시 원상 복귀를 한다. 임차인의 비용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꼼수입니까? 그렇죠. 이 임대인이 자기가 나중에 자기 집에 유치권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배제하는 특약이죠. 그래서 우리 320조 유치권 성립에 관련된 이 규정 320조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물권법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그 배제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라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유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례의 경우는 배제 특약 특별히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배제 특약이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 요건 충족했죠. 그다음 타인의 물건이니까 이 X 건물이 을의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남고 갑거죠. 타인의 물건이죠. 그 다음에 점유를 했나요? 그렇죠. 점유했죠. 점유는 직접 간접 따지지 않는다. 점유를 했죠. 그 다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가요? 그렇죠.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결론성이 있다. 결론관계 있다고 우리 판례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관하여 생긴 채권. 자, 됐죠? 결론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제기 있나요? 그렇죠. 자, 보전. 우리 피업인은 지출 즉시라고 그랬죠. 물론 이제 개량을 위한 유익비의 경우는 임대차 종료시지만 여튼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그러니까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임차인은 채권적 관점에는 임차권자이지만 물권적 관점에서는 뭐 유치권자가 되는 거죠. 유치권이 성립하니까. 그 다음에 유치권자 우리 이거 안 주면은 비용 안 주면은 경매 때릴 수는 있죠. 경매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다라는 거. 이건 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이 을이 수리를 할 때 말이죠. 이 자재를 사왔겠죠. 근데 외상으로 사왔어. 병한테. 그랬을 경우에 이 병도 말이죠. 병도 이 X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즉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결여되어 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네 번째 관하여 생긴 채권, 결론 관계가 없죠. 387페이지 한 권 38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인정 X해 가지고 매매대금 채권에서 괄호에 보면은 맨 끝에 건축자재의 대금 채권 요거는 결론성이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말이죠.
자, 이렇게 유치권이 성립했는데 요거 팔 수 있나요? 그렇죠. 팔 수 있죠. 소유권이 이전부터 했어. 그러면 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자가 됐습니다. 또는 다른 어떤 채권자에서 이게 경매에 떨어졌다. 그러면 정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도 187조에 의거해서 소유권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새로운 여하튼 법률 행위든 매매를 법률 행위든 법률 규정이든 이 정이 이렇게 새로운 소유자가 됐을 때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을은 이 소유자인 정에게 자기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이거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권이니까 말이죠.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게 물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에요. 특히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은 이 을에게 인도해 달라. 나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그걸 명확하게 O인지 X인지를 결국 객관식은 OX를 구별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을이 이 무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냐 이거야. 돈을 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면 유치권자에게 담보 제공성 권리가 없죠.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유치권자의 권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치권 성립이라는 75번째 테마 그리고 유치권자의 권리 의무라는 76번째 테마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